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보도 좀 해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우리 세종시의 문화적 자존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뉴스룸의 홍 기자님. 네, 뉴스룸 홍문진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멋진 용어를 세종시 일단 담당 공무원하고 공장들의 찬사를 감사합니다. 이런 유물들을 이제 전시하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보여주려면 박물관이 좋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유물박물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하는 거를 시립박물관 수장고에다가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수장고가 글쎄요 시설이 잘 돼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물박물관, 상표 유물박물관이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이 세종시로 오기로 결정된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추진 계획을 잡고 계신지 그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네요. 하나는 이 수장고에서 충분하게 수장할 만한 그런 시설이나 수준이 되는가 여쭤보셨는데 이제 이런 보물들이 앞으로도 계속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를 예상을 해서 수장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박물관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네. 부서에서 추가 답변. 아까 말씀드린 2025년도에 저희들이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물박물관하고 시립민속관하고 또 한 가지는 국립민속박물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현재 그 규모가 너무 많이 커져갖고 지금 기재부와 예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갖고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장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향토유물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수장고를 새로 좀 조그맣게라도 좀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장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세종파람이. 네, 세종파람의 박은주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립박물관 얘기도 나왔는데요. 사실 세종시에 좀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걸리는 게 땅값이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싼 도시에 가서 왜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타도시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것도 걸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지금 어떻게 땅값이라든가 건물 짓는 거야 뭐 자재비는 똑같겠습니다만 부지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좋은 굉장한 작품들이 보물을 얻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세종시 지정 문화재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국가문화재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시장님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이 작품들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갖거나 문화재청에서 좀 보고 싶다거나 먼저 이렇게 타진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본 조심해 주겠다고 지정문화재로 우선 우리 지방 지정문화재로 우리가 추진하는 건 추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보나 보물로도 될 수 있는지는 문화재청하고 앞으로 시간을 합의해야죠. 연락 온 거 있나요 혹시?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원활용부장으로 있는 강임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잠깐 등장을 하지만 2018년도 말에 미국 거주 김대영 선생과 그의 가족들이 소장 유물에 관한 기증권을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제안을 하시게 됐고요. 얘들이 2019년 2월 말 3월 초에 전수조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물의 진품 여부, 그다음에 그 가치 등등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는 약 한 500여 점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LA 지역의 어떤 태풍 피해랄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부 도자기들이 이제 훼손이 되고 그 과정이 좀 그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종시에서 대부분 전량 그 중에서 좀 가려 뽑아서 전량 인수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서양 그리고 서양 화가도 이제 상당히 좀 다양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곳이 이제 상징하는 어떤 이분의 이제 컬렉션 경향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용광로와 같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튼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전수조사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이제 검증된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이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국공립미술관은요 그 조성 원가로 땅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당 86만 원인가요? 평당 86만 원 정도 조성 원가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땅값 때문에 못한다. 그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만 더 보여야지. 네, 임 기자님.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예, 그 세종이 이제 문화적인 그 도시로 이제 발전을 갖게 되는데 또 이게 후배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생각이 또 들거든요. 앞으로 문화적인 인재를 양성에 대한 그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이기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른 좀 이해가 안 되는 문화적인 후배라는 그러니까 이제 문화인이죠, 문화인. 예술인,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세종시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이런 작품이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세종시에 걸맞는 이제 박물관도 형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데 실질적인 예술인에 대한 도움이라든가 양성에 대한 계획이 따라가야만이 이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후배 양성이라든가 이 어린이들이라든가 뭐 거기에 대한 행사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특별히 그 후배나 문화 예술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가끔 학교나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그런 문화 예술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양성하는 것이지만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수준을 높여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세종시에 많이 유치하게 된다든가 이전하신다든가 문화예술 쪽 관심을 높이는데 그런 유물 우리가 소장을 하고 또 미술관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문화예술인 중에서도 그냥 순수한 문화예술인이신지 아니면 문화유적이나 미술품 설명하는 도슨트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우리가 가끔 학교나 대학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YTN 이상범 기자입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이제 한국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이제 처음 확인됐다라고 하고 중간에도 여러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제 세종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증을 받을 수 있게 된 제일 큰 계기가 있다라면 어떤 게 좀 있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더 부탁드리고요. 그 시 문화재 이제 지정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쯤까지 이게 지금 완료가 돼서 지금 예상을 해서 좀 추진을 할 건지. 시점도 좀 궁금하시죠? 저는 우리 세종시로 이 유물들이 많이 오게 된 것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힘이 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이런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문화재급이냐 또는 지방에 기증할 만한 물건이냐라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기증자의 뜻이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기증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우선 우리 시에 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정문화재로 추정하는 언제까지 완료할 거냐. 이건 완료 기간이 딱 되는지 지금 못합니다.
운영 검토기관도 있고 그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상당히 엄격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현수 기자님. 예, 이세 기자입니다. 어쨌든 여기 내용상에는 표현이 좀 안 돼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데요. 시민들이 처음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 시점은 언제부터 좀 계획을 하고 계시고 2025년에 그 형토유물박물관에 이제 생기면 그곳으로 전량 지금 300여 점이잖아요. 300여 점이 다 이전에 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도 잘 아시겠지만 2027년까지 6개 국립박물관이 중앙목지공간에 들어서고 그리고 현재 시립민속박물관, 형토유물박물관까지 해서 세종시가 그야말로 이제 박물관 기능이 특화되고 있는데 활용점정으로 하나 남아있는 그 박물관이 있는데 지금 사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2013년 그 박근혜 전 정부 때 입지를 세종시로 확정하고 나서 계속 그냥 검토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큰 틀에서의 대응이라든지 어떤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특별 전시 기획은 물론 그 박물관 전시관이 완공이 되면 2025년도에 되면 상설 전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320여 점을 전부 다 뭐라면 전시해놓고 우리가 관람하는 게 아니고 테마를 정하죠. 이거는 어떤 회화다, 또는 조각이다, 시대다, 뭐 이런 장르를 정해서 이제 그거를 어떤 장르를 정해서 하느냐라는 것은 특별 기획에 이제 따른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내용을 달리해서 특별 전시한다는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라도 시민들께서 관심이 계신다면 이제 그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 보완 조치를 전제로 시청 로비라든가 하는 데서도 시민들과 할수 있도록 전시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볼게요. 저는 뭐 지금 하반기가 됐고 준비가 되는 걸 해보는데 그게 시점이 언제다라고 제가 지금 찍어서 그걸 뭐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검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사박물관은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시장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가치도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문제에서 워낙 방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집품에 대한 문제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 자연사박물관이 계속 좀 계류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자연사박물관이 그래서 국내에도 조그맣게 사례는 있습니다만 국립으로서의 자연사박물관은 어디에는 이상을 갖춘 박물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두 분 정도만. 네, 기자님. 네, 또 질문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장옥진 미술관 그 발표를 했던 2019년도에도요. 그때 발표하시면서 도슨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부터 양성을 하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면서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세종시에는 너무나 인프라가 훌륭한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슨트 양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결과가 없어서 혹시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요. 제가 아까 문화재청에 질문을 드렸던 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걸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저 부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문화재청. 예, 저는 그 문화재청 산하에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를 주로 이제 심사를 하고 이제 지정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신청을 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절차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유자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이제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럼 언제쯤 지정이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예컨대 뭐 국보나 보물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서 2년, 3년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특별히 이 경우만 우선적으로 먼저 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재위원회 개최 현황이랄지 그리고 또 위원들이 그 이제 검토하는 문화재 건수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해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마도 우리 세종시 안에서 먼저 우선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지정 또는 등록으로 올릴 것인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이제 기간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뭐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에서 지정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치가 있으면 국가 문화재로 또 등록을 하고 또 신청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슨트 문제 말씀하셨는데 도슨트는 일단 우리가 시립미술관이나 향토인문 박물관이 생기면 당연히 도슨트를 둬야 됩니다. 그럼 양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채용하는 문제로 풀어나가야 되겠죠. 네. 네, 더 이상 추가 질문. 네, 뉴스팀 홍문진인데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다른 뭐 입거래 관해서가 아니고 다른 건인데요. 기왕에 기자회견하시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정책보좌관을 아직 임명을 정식으로 안 하셨는데 여러 분야의 비상임 보좌관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걸로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정책보좌관이 두세 분을 모실 수 있는 데 있고요. 그 상근으로 그리고 비상근으로 10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특보라고 흔히 말씀하시는 건데 그분들은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근 공무원으로 비상근 우리 직원이 있으면서 가끔 회의나 필요할 때 뭐 수당을 주실 수 있는 걸로 드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보 제가 지금 여러분 각 분야에 특보로 좀 모실 수 있는 분을 지금 물색하고 있고 조만간에 저희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석해주신 언론인분들과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